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4년 만에 다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시 모시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콜센터 디지털 채널 이용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구조는 채널에 대한 이용 행태 그리고 고객들의 경험과 로열티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각 채널별로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1200명이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응답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결과 부분인데요. 콜센터는 여전히 1순위 대표 채널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종합을 했을 때는 콜센터 다음으로 챗봇이 두 번째로 높은 이용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계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콜센터는 2019년에 비해서 0.5% 정도 이용 비중이 감소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뒀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챗봇에 대한 이용 비중이 2배 이상으로 현재 성장을 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 홈페이지는 절반 정도로 감소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고객 여정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밑에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데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채널들이 이용 비중이 높은 채널들입니다. 콜센터, 챗봇,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가 상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매 시점에 있어서는 콜센터와 챗봇에 대한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구매 이후에 의견을 공유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과 블로그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1순위 대표 채널이라고 말씀드린 콜센터 이용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는데 산업별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보를 탐색을 하거나 상품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유통에 있어서는 주문, 배송, 교환, 환불과 관련된 영역으로 문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가전에 있어서는 불만과 AS 관점에서 조금 더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고객은 콜센터를 이용할 때 어떤 측면에서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상담원의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만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점은 공감 상담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만족에 대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과연 상담이 향후에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의향과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했을 경우에 있어서 우리 고객의 77%가 향후에도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45% 고객만이 지속적인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55%의 고객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감 상담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고객의 무려 8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불만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 5% 고객만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95%의 고객들은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AI 시대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 바로 공감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순희 채널이라고 나타났던 챗봇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봇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까요? 자, 연령으로 보면 10대, 20대,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는 금융,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문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추천의 의향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챗봇에 대한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순위 채널이라고 하는 콜센터와 2순위 채널인 챗봇에 있어서의 로열티 수준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아직까지는 챗봇에 대한 로열티 수준이 콜센터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에 있었습니다. 챗봇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문의가 비교적 단순한 유통 쪽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반면에 전반적으로 로열티 자체가 낮은 산업군은 금융업이었습니다. 자, 금융업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조사 결과로 보게 되면 향후에도 투자와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챗봇에 대한 도입이 과연 필요할까요?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응답하는 고객에 대한 비율이 4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의 대부분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응답했던 고객들의 전체 50%는 챗봇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을 이용했을 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율이 4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8%의 고객들은 다시 콜센터를 통해서 재문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향후에 챗봇을 어떤 관점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까요?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문제 해결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의 전체적인 결과를 짧게 요약을 해보면 콜센터는 여전히 1순위 대표 채널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고 공감 역량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요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챗봇과 콜센터 간에 있어서의 상호 시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짧은 브리핑을 마치고요. 1순위 대표 채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KSQR을 통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